이거 분명히 배웠는데 왜 막상 하려니까 머릿속이 하얘질까요? 우리 다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열심히 배운 지식이나 기술이 정작 필요할 때 감쪽같이 사라져버리는 이 답답한 상황. 오늘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배운 걸 평생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과학적인 해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 쉐리를 한번 만나볼까요? 쉐리는 복잡한 과제를 순서대로 착착 해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훈련받을 땐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가르쳐주던 사람이 딱 떠나고 나니까 불과 3주 만에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다음은 리카르도의 이야기인데요. 이건 정말 우리 주변에서 너무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우죠. 리카르도는 직업훈련센터에서는 몇 시간이고 놀라운 집중력으로 일하는 그야말로 모범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무실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가자마자 몇 분도 안 돼서 일을 멈추고 딴짓을 하기 시작했죠. 훈련소에서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브라이언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브라이언은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아주 정중하게 인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문제는 이 인사를 친구를 만날 때나 상사를 만날 때나 심지어 버스 기사님한테까지 똑같은 톤으로 똑같이 반복했다는 거예요. 마치 녹음된 음성을 듣는 로봇처럼 말이죠. 어색했겠죠? 셰리, 리카르도, 그리고 브라이언,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뭘 말해주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학습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건 가르침의 실패를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이거죠. 이게 과연 배우는 사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가르치는 방식이 잘못된 건 아니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배운 게 그냥 그 순간에만 반짝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장소가 바뀌어도 상황이 좀 달라져도 계속 유지되고 심지어 응용까지 되는 것. 과학에서는 이 놀라운 현상을 일반화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일반화가 우리가 진짜 도달해야 할 학습의 최종 목표인 거죠. 자, 그럼 일반화된 행동 변화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여기 세 가지 황금률이 있습니다. 첫째, 시간이 지나도 까먹지 않고. 둘째, 배운 곳이 아닌 전혀 새로운 환경에서도 써먹을 수 있고. 셋째, 배우지 않은 비슷한 행동들까지 덩달아 좋아지는 것.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만 비로소 그 기술이 진짜 내 것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화의 첫 번째 목표는 반응 유지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배운 걸 잊지 않는 거죠. 어제 힌트 카드를 보고 풀었던 수학 문제를 오늘 카드 없이도 풀어내는 사약칼에 생각해보세요. 혹은 중학생 때 배운 정리정돈 습관을 몇 년이 지나 대학생이 되어서도 자연스럽게 쓰는 대릭처럼 말이에요. 두 번째 목표는 환경 일반화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조용한 교실이나 훈련센터에서 배운 기술을 시끄럽고 예측 불가능한 실제 세상에서도 써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역할극으로 햄버거 주문을 배웠다면 실제로 정신없는 맥도날드 매장에서도 주문할 수 있어야 진짜 배운 거죠. 이게 안 되면 솔직히 교실에서 배운 건 거의 쓸모가 없는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목표. 이건 정말 멋진 건데요. 바로 반응 일반화입니다. 이건 그냥 배운 걸 그대로 따라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잔디 깎는 법을 한 가지 방법으로 배웠는데 하다 보니 더 효율적인 자기만의 패턴을 스스로 찾아내는 트레이시처럼요. 즉, 배운 게 창의성이랑 문제 해결 능력으로까지 이어지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목표는 알겠어요. 반응 유지, 환경 일반화, 반응 일반화. 근데 이걸 대체 어떻게 하냐고요? 핵심은 바로 생각의 전환에 있습니다. 배웠으니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막연히 희망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일반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아주 치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1968년에 나온 이 문장이 사실상 이 분야의 판도를 바꿔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일반화는 기대하거나 한탄할 것이 아니라 계획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왜 실전에서 안 되지? 하고 한탄만 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실전에서 통하도록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자, 이제 이론은 충분하고요.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도구들이잖아요. 지금부터 수십 년간의 연구로 검증된 지속적인 변화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세 가지 전략이 담긴 도구 상자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열쇠입니다. 이건 우리 대부분이 가르칠 때나 배울 때나 정말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바로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알겠지 하는 기대 말이죠.
하지만 연구 결과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다고요.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유명한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판기 연구인데요. 연구자들이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에게는 자판기 딱 한 대의 사용법만 가르쳤고 다른 그룹에게는 동전 넣는 곳이나 버튼 모양이 조금씩 다른 세 종류의 자판기 사용법을 가르쳤습니다.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결과를 한번 보세요. 와,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판기 한 종류만 배운 학생들은 처음 보는 자판기 10대 중 고작 1대만 사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성공률 10%. 그런데 전략적으로 선택된 세대의 자판기를 배운 학생들은요, 무려 9대를 성공적으로 사용했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마주칠 가능성이 있는 변화의 범위를 충분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 두 번째 열쇠는 훈련 환경과 실제 세상 사이의 벽을 허무는 겁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니에요. 아주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이걸 위한 아주 효과적인 전술이 있는데 행동과학자들은 이걸 느슨하게 가르치기라는 재밌는 이름으로 불러요. 뭐냐면 배우는 내용의 핵심은 그대로 두되 그 외에 비핵심적인 조건들, 예를 들면 장소나 시간, 주변 소음 같은 것들을 일부러 마구 바꾸는 거죠. 미식축구 코치가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훈련할 때 일부러 경기장 스피커로 시끄러운 관중 함성 소리를 엄청나게 크게 트는 거 상상되시죠? 바로 그게 느슨하게 가르치기입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바꿔보고 조용한 도서관과 시끄러운 카페를 오가면서 공부해보고 이렇게 하면 우리 뇌는 어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배운 걸 꺼냈을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열쇠. 이건 거의 비장의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쓸 수밖에 없게 만드는 아주 영리한 방법. 바로 행동 함정을 설계하는 겁니다. 이 행동 함정의 원리요? 쥐덫을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쥐가 좋아하는 치즈라는 미끼로 유인하죠. 그리고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되는 쉬운 진입을 통해 덫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고요. 일단 들어오면 덫에 걸리죠. 행동 함정도 똑같습니다. 아이가 이미 좋아하는 게임을 미끼로 쓰고 아주 쉬운 첫 단계만 하게 한 다음에 일단 그 활동에 빠져들면 그게 너무 재밌어서 새로운 기술을 계속 쓰고 발전시키게 만드는 거죠. 이 인용구가 그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이 함정에 한번 빠지면 더 이상 열심히 해야지 하고 억지로 애쓸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행동 자체가 보상이 되고 즐거움이 되니까 기술은 저절로 유지되고 더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이제 이 모든 지식을 여러분의 삶에 직접 한번 적용해서 진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시간입니다. 한번 정리해볼까요? 배운 걸 평생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그럼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하나의 완벽한 예시가 아니라 다양한 예시를 통해 배우고 가르치세요. 둘째, 안전한 온실 속에서만 연습하지 말고 실전처럼 느슨하게 연습하세요. 셋째, 그 기술을 쓰는 것 자체가 즐거워지는 행동 함정을 만드세요.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듣고 나서 다음에 여러분 자신이나 다른 누군가에게 무언가 새로운 것을 가르칠 때 그것이 평생 지속되도록 만들기 위한 여러분만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오늘 배운 원칙들 꼭 한번 써먹어 보시길 바랍니다.